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글로벌 패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적자와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군사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동쪽에는 기독교와 85조 달러에 달하는 천원 자원을 가진 러시아와 근본이제 고도성장 경제가 있습니다. 브릭스가 근본이제 통화를 내놓게 되면 이러한 패권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로열 인스티튜트 포 디펜스 스터디스의 전문가 토마스 웨딩턴은 러시아군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스마트 죄단 폭탄을 제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모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서양의 스마트 무기에 의존할 수 없다고 위링턴이 말했는데 그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7km 떨어진 후방에서 10km당 하나의 전자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밍으로 인해 매월 1만 대의 UAV를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외국인 용병 집결지를 모두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서방 장군 외국 용병들의 모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했습니다.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민간 시설을 사용하여 용병, 서방 장군 및 군대와 교관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한 나토 국가들에게 키이우가 민간 인프라를 사용하여 중화기를 배치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27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카라마토르스크에 있는 카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은퇴한 미 해병대 정보장교 스캇 리터는 러시아가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협의하고 있던 미국 용병들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구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 잠재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일반적으로 적은 어떤 방향으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과 모든 자랑스러운 서방 무기의 기대치가 부풀려졌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폴란드와 포르투갈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모든 레오파드 전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가 더러운 폭탄으로 자포리지에 있는 핵발전소를 폭파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밤새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러시아 원자력 산업 고위 관계자가 화요일 밤에 경고했습니다. 키예프는 또한 방사성 폐기물로 채워진 미사일로 공장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국영 원자력 대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의 수석 보좌관 레나 카르차가 러시아 24TV 채널과 인터뷰에서 7월 5일 밤 어두울 때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고정밀 탄약과 자살 드론으로 자포리지에 공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에 성공한다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 문명의 핵심 백악관의 도서관에서 코카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월요일 밤 뉴스맥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가 코카인이 백악관 뜰이 아니라 백악관 내부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비밀 경호국이 워싱턴 포스트에 그 물질이 백악관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고 확인을 위해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금과 은의 귀금속 본위제가 서구 문명 붕괴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권이 부채에 기반을 둔 서구에서 귀금속에 기반을 둔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국가가 브릭스와 상해협력기구 SCO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존재하고 여러 구소련 국가로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도 있습니다. 이들은 4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 그리고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적자와 부채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서구를 대체할 것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이 7월 4일 SCO에 가입하고 벨로루시도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7월 4일 인도가 주재하는 가상 SCO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SCO 회의를 여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구를 대체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8월 22일부터 24일에 열리는 브릭스 회담에 참석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브릭스는 한꺼번에 여러 말을 타려는 기회주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브릭스와 SCO 그리고 EAEU가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달러가 금만큼 좋은 시기가 있었고 1971년 8월 15일까지 주권 국가들은 온수당 35달러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1971년 이후 실질 가치가 9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여전히 선호하는 준비통화이자 세계 무역을 위한 교환통화로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파운드와 마르크 그리고 엔화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졌고 둘째, 달러화가 배타적인 석유결제 통화 즉 페트로달러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구가 부채, 부패, 퇴폐의 수렁에 빠지면서 세상이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불안화폐에서 금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로 이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쪽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쪽에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전혀 없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서구 문명의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71년 이후 반세기 동안 서구의 쇠퇴를 보았고 이제 그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서구의 쇠퇴뿐만이 아니라 40여 개국의 극도로 강력한 동쪽 세력 협력의 출현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이고 85조 달러의 천연자원 매장량을 가진 러시아가 동쪽 세력의 수장입니다. 아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패권 이동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단 브릭스가 새로운 근본이제 통화를 내놓으면 이동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서방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재정적인 자살입니다. 서구 몰락의 단초는 무엇보다 기독교의 소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전에는 서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기독교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